안녕하세요. 엄마는 공인중개사의 최윤선입니다.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려볼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공인중개사 이제 작년에 시험 보셔서 합격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. 그런데 굉장히 막막하거든요. 어디 가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될지 그 부분도 막막할 뿐더러 설사 이제 취직이 됐다 해도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, 또 조그맣게라도 내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그맣게라도 내가 그냥 차려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. 근데 그 계약서 쓴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 주의할 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성사를 시키기까지의 과정이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기는 해요. 처음에 그 잘 안 되실 거예요. 물건을 이렇게 보여주고, 그리고 그 손님한테 또 이 물건 설명을 하고 계약까지 이끌어내기도 쉬운 일은 아닌데, 그런 과정은 초보자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. 손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내가 저 집을 산다면, 내가 월세를 산다면, 내가 전세를 산다면 하고 가정을 해보시면 훨씬 쉽게 문제가 풀리고, 또 그 집에 대한 문제점들이 눈에 잘 들어온다고 할 수 있어요. 원룸을 사는데 당신 같으면 지저분하고 좁고 또 뭐 망가진 부분이 많고 이런 곳에 사시고 싶으시겠어요? 그건 아니잖아요. 그러면 손님이 원하는 바가 뭔지가 금방 캐치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수정을 해주겠다든지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부분 보완해 달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원투룸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비교적 쉽게 문제점이 보여서 해결을 하실 수 있고 손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큰 매매 같은 건도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집을 산다고 생각하면 문제점들이 좀 쉽게 보이죠. 그래서 손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짚고 또 파는 사람의 입장도 고려를 해보는 거죠. 내가 주인이라면. 그래서 입장 바꿔놓고 서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내가 주인이라면 이 집을 팔 때 어떠하게 설명을 하고 장점을 얘기해서 내 집에 성사를 시킬 건가. 또 내가 이 집을 매수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어떤 점을 보고서 이 집을 구매할 것인가. 그런 거를 중개사들은 양쪽 입장에서 잘 배려를 해가면서 조정을 해서 거래를 성사시키시면 됩니다. 그 이제 거래가 막상 이루어졌다고 해도 처음에 초보자들은 계약서를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. 저는 처음에 계약서 쓸 때 엄청 떨리더라고요. 뭐 이거 내가 조금만 실수해가지고 큰 문제점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? 야, 이거를 어떻게 하지? 하고 당황하게 되고, 뭐 같은 계약서를 한 10장씩 새로 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.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. 서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하나하나 읽으시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확인 설명서라는 거가 있는데 확인 설명서에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됩니다. 그거는 그 포맷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서 틀리지 않게 주소 쓰는 날엔 주소 정확히 쓰시고, 또 호수도 정확히 쓰시고 계약 날짜 정확히 쓰시고 입주일자 정확히 쓰시고 뭐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 되고, 맨 끝에 나오는 매도인 인적사항, 매수인 인적사항, 뭐 임대인 인적사항, 임차인 인적사항, 그리고 부동산 뭐 이런 거를 꼼꼼하게 하시면 되는데, 부동산을 20년을 한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틀려요. 그래서 그 한번
손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작성을 해놓고 형광펜 같은 것으로 지워가면서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. 틀리면 안 되니까.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. 등기부 등본 같은 거는 기본으로 떼셔야 되고,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런 거 떼셔야 되고, 건축물 관리대장 이런 거 떼셔야 되는데 좀 귀찮죠. 그래서 등기부 등본 하나만 이렇게 띄는 경우도 많은데, 등기부 등본 하나만 띄어서는 또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 등기부 등본 말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띄어가지고 그 집의 토지에 대한 현황도 잘 손님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건축물 관리 대장 띄면은 그 집 호수에 대해서 평수가 나와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준비하셔서 실수가 없게 하셔야 되죠.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특약을 적는 부분인데 그 부분 되게 어려워 하시거든요. 그리고 대충 적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. 특약 적는 것도. 도대체 여기다 뭐 적는 거야? 뭐 적어야지 실수가 없는 거야? 이렇게 되게 되는데, 특약 부분을 적으실 때는요, 좀 서술형으로 풀어서 쉽게 쓰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. 임대인도 알기 쉽게 쓰고, 임차인도 알기 쉽게 쓰고, 누구나 명확하게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쉽게 써주는 게 중요한데,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옛날 그 문구 그대로 쓰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쉽게 풀어서 씁니다.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쉽게 풀어서 쓰는데, 또 빠져서는, 그렇다고 빠져서는 되네, 내용이 빠져서는 안 되죠. 빠지지 않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. 거기에 이제 특이하게는 뭐 시설물을 어떻게 유지한다든지, 그 파손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, 또 요번에 보증금과 월세는 누구누구 계좌로 한다든지 이런 거 명확히 하시고, 또 송금할 때도 송금자하고 계약자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송금자는 누구였다, 근데 이 송금자는 누구누구의 전세금을 입금한 것이다, 이렇게 풀어서 정확하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런 일들을 이제 반복하게 되시면 이제 실수가 없어지게 되죠. 여러 번 이제 하시다 보면 경험이 쌓이셔가지고 나중에는 능숙하게 특약도 적으실 수 있고 계약서도 정확하게 적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하나 정도, 이제 뭐 2개 정도 틀린 거 있으면 수정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매매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셀프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법무사가 오니까 법무사들이 한번 검토를 해줘요.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매매 계약서도 잘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,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다, 이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순리대로 하면 되고 정확히 하면 되는 거죠. 초보자인 경우에는 2번, 3번 검토하시면 실수가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